오랜만에 찾은 시골 친정집. 어질러져 있는 집안을 보고 여성이 양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치웁니다. 빨래도 널고 텃밭 정리까지 싹 마친 여성은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요.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.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? 예, 재혼 가정에서 새 아빠의 눈칫밥을 먹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해서 출가하고 나니 새 아빠와 단둘이 지내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나는 제보인데요. 자, 일단 부모님은 각자의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하셨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인데요. 초등학교 때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엄마께서 두 자매를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키웠어요. 그런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또 가게를 하시는 장사하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. 그런데 워낙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돈을 쓰지 않아서 주변에서는 아주 구두쇠로 유명했다고 해요. 그런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 아저씨하고 이제 재혼을 하시는 걸 좀 서두르셨대요.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하신 겁니다.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두 딸과 한 아들이 이제 새로 남매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티격태격 싸움이 났는데 싸움이 날 때마다 엄마는 이 딸들만 혼냈대요. 아이고. 네, 너가 왜 남동생 하나 못 돌보냐면서 막 딸들만 혼냈는데 너무 서러워가지고 여동생을 데리고 이 제보자께서 가출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고. 그때도 엄마는 이 남동생 숙제 봐준다고 딸들이 나간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엄마만 눈치를 보고 살아? 그렇죠. 제보자가 보기엔 새아빠가 워낙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이라서 딸보다는 아들이었고 사람은 날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엄마도 믿지 못했다고 해요. 지금까지도 제보자의 어머니가 이제 이 새아빠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서 쓰시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딸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엄마가 새아빠의 비위를 좀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제보자는 하루빨리 집에서 나가서 따로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마침 새아빠가 제보자를 불러놓고 기숙학교에 가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제보자가 알겠다고 했고 이듬해에는 여동생도 집에서 나와서 직업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. 제보자와 여동생 둘 다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는데요. 이와 달리 남동생은 집밥을 먹으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. 이후에 제보자는 또 대학에도 가고 싶었는데 새아빠가 여자는 돈 잘 벌고 시집 잘 가면 그만이지 대학은 안 가도 된다.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 결국 대학 진학은 포기를 했다고 하고요. 하지만 남동생은 가기 싫다는데 대학을 억지로 보내서 결국 4년제 대학을 또 졸업을 시켰습니다. 박 변호사님. 네, 대학 가기 싫다는 사람을 보냈습니다. 대학을 보내는 거 보고 우리 아빠는 나랑 이 여동생 두 사람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. 아들, 남동생만 자식으로 생각하는구나. 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. 뭐 시골이긴 하지만 집도 있고 뭐 가게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이래서 뭔가 주는데 움켜쥐고 있다가 다 아들한테 줄 것처럼 보였고 결혼할 때도 엄마가 몰래 쌈짓돈으로 이걸 갖고 와서 줬는데 니네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 제보자가 눈물이 활칵 쏟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보자가 앞으로 이제 새아빠한테 뭘 나도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.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있는데 친정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런데 정말 큰 맘 먹고 친정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.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그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예요. 올 때는 뭐 좋아하지만 갈 때는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세요. 뭐 숙박비 내고 가야지. 니네가 먹은 거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말씀 하세요.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럴 바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. 자, 친정에 온 딸과 사위한테 숙박비 내고 가야지. 이 말 속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농담으로 듣기가 어려운 얘기인 게 그러니까 또 엄마는 친정엄마가 불편해하고 새아빠 눈치 보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친정 가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. 근데 얘기가 좀 듣다 보면 더 심각해요. 얘기한 것처럼 하룻밤 묵기라도 하면 누가 입이 늘었다고 냉장고가 텅 비었네?
이 정도면 계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숙박비 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다가 또 용돈이라도 봉투라도 드릴다 하면 야 나중에 좀 더 넣어줘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는가. 그러면서 아니 니네만 돈 관리 못하니까 나한테 주면 된다. 돈에는 또 그렇게 또 계속 밝히죠. 게다가 이제 아니 친정집에 오면 김치나 반찬 같은 거 딸한테 싸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. 당연하죠. 아, 저 딸들은 키우면 도둑이라든지 진짜 그 말이 맞네. 그 우리 아들 막내 먹을 거 남겨두고 가라. 이걸 어떻게 편하게 듣습니까?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. 네, 이거 참 심각해요. 한 번은 엄마가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셨대요. 제보자가 짐을 가지러 친정에 갔는데 집이 엉망이 되어 있어서 집안 일들을 좀 대신 해드렸다고 합니다. 어차피 놔두면 엄마가 할 테니까 딸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, 텃밭에 잡초 정리까지 다 싹 해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. 받았더니 얘 너 혹시 장롱에 있는 아빠 현금에 손댔니? 라는 거예요. 제보자는 집이 하도 엉망이라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했지 장롱은 열어보지도 않았다. 지금 날 도둑으로 의심하는 거냐?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안 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이 일로 새아빠랑 한바탕 싸운 엄마는 아닌 거 알지만 혹시나 해서 전화했다. 미안하다 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.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새아빠가 다른 데에다가 이 현금을 두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빈집에 딸들 오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문단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. 아우 제가 화가 나는 건 아니고요. 자, 이 제보자가 그게 화가 납니다. 결혼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. 엄마가 가게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뭔가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엄마가 불쌍하다 느껴지는데 심지어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아빠한테 손찌검도 좀 당하는 것 같습니다. 허허, 이런. 그 얘기 듣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남동생한테 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남동생이 더 말하는 게 좀 가관입니다. 정 힘드시다면 누나가 연시켜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게 또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고 해요. 아마 이 아들 남동생은 이혼하든가 뭐 말든가 관심도 없다 그러고 요거를 보면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화가 났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보자 따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셨어요, 어머니한테. 자, 뭐라고 했을까요? 직접 들어보시죠. 아니 엄마도 좀 저기 하면 그냥 아빠한테 얘기해서 위자료 받고 그냥 헤어져 이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돈 얼마나 주겠니? 돈 1원짜리도 안 주고 내쫓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.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. 아유, 교수님. 네, 지금 뭐 어머니께서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이러는데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학습된 무기력 증상도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의 안전 확보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안전이 확보된 후에는 뭐 지금 병원도 좀 우울증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법률 조언도 받고 경제적인 거에 대한 의논도 따님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혼이 되던 뭐든 결국에는 엄마가 또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이혼 후에 오는 무기력이나 우울증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와 어머님과 함께 좋은 결정을 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이건 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, 이거는. 이거 사실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분할 하면 엄연히 절반 가량은 권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뭐 이론도 안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. 다만 이 상황은 이 세대가 지금으로 치면 60대 정도하고 또 그 밑에 정도하고 인식이 완전히 달라요. 그 또래 분들만 해도 여성이 독립해서 지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심리적으로 얽매여 있고 아직도 어머님은 사실 딸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따님들이 상담을 좀 통해서 재산분할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독립해서 사시는 건 어려워요. 저기서는 딸들이 모시고 산다라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셔서 모신다면 저기서 좀 독립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.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.